멤버십 회원분이 재밌는 질문 하나 주셔가지고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생 딸을 키우시는 40대 남자분이신데 딸을 키울 때 특히 주의해야 될 점이 무엇이 있을까요?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 생각에 여자아이를 키울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이 깊은 관계의 혜택을 경험시켜주는 거,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게 가족이 되겠죠. 이건 뭐 일상에서도 흔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남친, 여친, 연애 관계에서 어떤 쪽이 관계에 대한 몰입도가 더 높은가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여친이란 말이에요. 물론 장기적인 관계고 안정된 관계라는 전제 하에 하는 얘기입니다. 항상 이렇게 연결되고 싶어하고 그렇기 때문에 연락 자주 해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게 되죠. 그리고 학창 시절에 교우 관계, 친구 관계를 봐도 어떤 쪽이 더 이쪽에 몰입을 하고 관심 많이 갖냐면은 보통 여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이 먹어서 결혼했을 때 남편과 아내 중에 어떤 쪽이 더 가족들을 많이 소소하게 챙기고 이런 가족의 대소사를 막 조율하고 이렇게 하느냐, 보통 여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삶 여자들의 전반을 관통하는 어떤 원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본성적으로 관계 지향이 있기 때문에, 특히 깊고 좁은 관계에 대한 관계 지향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지향이 나 자신 그리고 나아가서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쪽으로 발현되도록 도와주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또 안 좋은 쪽으로 발현되면 문제가 심각해지거든요. 이 학창 시절에 친구 관계에 너무 집착을 해가지고서 공부를 못한다든지, 연애를 할 때 상대방한테 너무 집착을 한다든지, 가족 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다양한 쪽으로 안 좋게 발현될 수가 있는데, 이것을 좋은 쪽으로 발현되게 해주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 가족 안에서 깊고 좁은 관계의 혜택을 몸으로 경험하게 하는 것,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요즘에 이 페미니즘 세잖아요. 굉장히 남녀를 멀어지게 만들고 남녀 간의 오해를 많이 만드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로서 바람직한 남성상을 심어주고 나가서 아내와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을 보여주는 것, 롤 모델이 되어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 요즘 같은 시대에 특히 이 남녀 관계가 굉장히 얕고 이 단발성의 관계의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어떤 성적인 쾌락을 위해서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 관계에 대한 공포가 있기 때문에, 깊은 관계에 대한 공포가 있기 때문에 금방 또 이렇게 멀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깊은 관계의 혜택을 느끼게 해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면은 우리 딸들이 좀 젊을 때 성적인 방종에 빠졌다가도 돌아올 수가 있게 됩니다. 돌아올 곳이 있는 거예요. 물론 애초에 그런 거에 빠지지 않고 깊은 관계 위주로 남자친구 좀 만나다가 결혼하는 게 제일 이상적이죠. 하지만 지금 환경이 그렇지가 못합니다.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꽤 있다고 저는 봐요. 이 성적인 방종이 사실상 장려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남자랑 아무도 사람 하고 다니지 말아라 이런 얘기 하는 것은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어차피 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이렇게 규제식으로 가기보다는 이걸 하면 좋다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느끼게 만들어주는 거, 이게 정말 정말 중요하다.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요령을 부려보자면 이런 게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나하고 아내하고 딸하고 영화를 보러 갔어요. 그날 재밌게 놀았어. 이러면은 그때 이제 쓱 한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놀 수 있는 거 네 엄마랑 네 아빠랑 사이 좋아서 그래. 딴 집 다 안 이렇다. 이런 식으로 가면은 그때 그 행복한 기억이 자연스럽게 좋은 부부관계로 귀임된다. 뭐 물론 너무 자주 하고 너무 인위적으로 하면 안 되겠죠. 하지만 이런 식으로 툭툭 찔러주면은 나중에 기억이 날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를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자연스럽게 사랑받는 경험을 많이 만들어줘라, 이겁니다. 즉 사랑받는 것을 기본값으로 세팅을 해주는 거죠. 제가 이건 굉장히 인상 깊은 일화가 있는데 하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전에 어떤 모임에서 어떤 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일로 만났는데 그냥 뭐 가볍게 얘기를 했어요. 그날 한 40대 중반 정도 되는 여자분이었는데 이분이 그날 딸을 데리고 오셨거든요. 근데 그 딸이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나요. 초등학교 한 3학년 4학년 정도 됐었는데 너무 와가지고 예의 바르고 예쁘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정말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는데 그 기운 자체가 굉장히 웰커밍하고 그냥 한 번에 호감이 가는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이 초등학교 한 3학년 4학년 되면은 사실 다 이쁘진 않습니다. 뭐 2살 이러면은 애기들 거의 다 이쁘죠. 근데 그 정도 나이 되면은 조금 이제 그동안 어떻게 컸냐에 따라서 인상이 달라지고 에너지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아이는 에너지가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뭐 저만 그렇게 느낀 건 아닌 것 같고요. 그 어머니 되시는 분도 대단히 에너지가 좋으셨습니다. 정말 이제 사람 웰커밍하고 이 사랑스러움이 넘치시고 이런 분이었거든요. 그 여자애가 외모가 대단히 예쁘다든지 뭐 이런 게 아니었거든요. 그냥 평범했어요. 근데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몇 년 됐거든요. 그 정도로 인상 깊었다. 그래서 그 모임에서 이제 술 한잔 하면서 얘기를 했거든요. 이 딸 교육하실 때 어떤 거 신경 쓰시냐라고 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우리 아이한테 인사 하나는 정말 확실하게 시킵니다. 왜냐면은 인사하는 거를 싫어하는 사람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말 정말 맞는 말이에요. 그 여자애가 점점 이제 자라면서 예뻐질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은 그렇게 예쁘게 인사를 하면은 어른들의 밝은 얼굴, 환영하는 얼굴을 하루 10개씩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10개, 10개, 10개 계속 보면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다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면 자연히 인상이 좋아지겠죠. 원래 사랑받는 여자들이 점점 이뻐지잖아요. 이런 거를 정말 숨 쉬듯이 경험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 대단히 지혜로운 거죠. 이런 건 책에도 안 나옵니다. 진짜 이 스트리트 스마트라고 할 수가 있는데 너무 강력한 기억이라서 제가 말씀을 드려봅니다. 남자애들은 이런 게 좀 덜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중요하긴 한데 기본적으로 사랑받기보다는 좀
좀 더 멋있다, 잘한다 이런 것에 많이 반응들을 하고요. 실제로 거기에서 좋은 피드백을 받으면은 좋게 더 그런 쪽으로 나가게 되겠죠. 사실 사회 나가서 진짜 남자가 사랑받으려면은 사랑스러운 사람이 된다기보다는 성취를 잘해야겠죠. 그래야지 사랑을 해줍니다. 남자가 받는 사랑은 조건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는 좀 더 성취를 잘할 수 있게 이렇게 피드백을 많이 주시고, 여자애들 같은 경우는 자연스럽게 기본값으로서 사랑을 받을 수 있게 누가 봐도 사랑을 주고 싶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훨씬 더 아이의 정신 건강에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첨언을 하면은 요즘에 이런 논쟁들이 있어요. 여자의 외모는 중요한가 중요하지 않은가. 이 페미니즘 진영을 중심으로 해서 전혀 중요하지 않다 이런 얘기들이 많죠. 당연히 헛소리입니다. 중요하죠. 중요한데 이 반대쪽의 남자들도 무조건 중요해, 외모가 짱이야,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면은 좀 꼴보기 싫잖아요. 현실을 막 왜곡을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세게 말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둘 다 정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인상과 에너지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선택들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선택을 했을 때 대단히 훨씬 더 좋다. 저도 아내한테 얘기를 합니다. 난 네 얼굴 보고 결혼한 거 아니라고. 이 인상이 좋고 마음이 예뻐서 결혼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진짜 진심이에요. 진심이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주변에서 왜 아내한테 욕을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욕이 아닙니다. 그게 진짜 칭찬이라고 저는 봐요. 외모보다 인상과 에너지, 특히 여성적인 에너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기반해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선택하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선택입니다. 이렇게 굴러가기 때문에 딸한테 좋은 인상을 갖게 해주는 거 대단히 중요하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잘 거절하는 법을 교육하라, 이겁니다. 요즘에 미디어에서 이 걸보스 이런 이미지를 엄청나게 살포를 하잖아요. 여자가 막 이제 막 몸도 막 헬스 이렇게 해서 이만큼 되고, 얼굴도 막 남자 같고, 말도 막 흉성으로 발성하고, 말은 막 싸가지 없게 하고, 이런 게 멋있대. 다 그렇게 되고 싶어 해요, 지금 애들이. 근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자애들이 정말 그런 애들이 많냐? 아니에요. 정말 극소수, 극소수란 말이에요. 실제로 여자애들은 대단히 상대방한테 잘 맞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남자애들보다 훨씬 세요, 그게. 제가 지난번에 그 너진똥님 영상에서 언급을 한 것 같은데, 이 성격검사, 빅5 검사라고 해서 해보면은 남녀가 가장 많이 차이나는 항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우호성, agreeableness입니다. agreeableness라고 하면은 agree, 동의하다죠. 상대방한테 동의하고 맞춰주고 이런 것이 그런 성향에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남녀가 여기서 대단히 많은 차이를 보인다. 즉 남자는 상대방한테 잘 안 맞추고요, 여자는 잘 맞춥니다. 이 페미니즘 내러티브에 속으면은 이런 걸 풀 수가 없어요. 자, 근데 아까 말씀드린 관계 지향성이 있죠, 여자들은. 그리고 나가서 이런 우호성도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 신경성이라고 해서 이 부정적인 정서도 많아요. 여자애들은 부정적인 정서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이 조합이 돼서 어떤 일들이 많이 벌어지느냐, 이 관계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단 말이에요. 특히 거절을 못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를 망치지 않는 선에서 거절을 잘하는 법을 알려줘야 됩니다. 나중에 이제 입시 들어가가지고서 관계 때문에 막 공부 시간 다 뺏기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실제로 여자들 보면 울고불고 난리도 아니죠, 그런 거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능력을 길러줘야 된다. 뭐 이제 근데 여자애가 대단히 이제 그런 게 너무 세다, 우호성이 너무 세가지고서 아예 막 생활이 안 돼라는 수준이면은 당연히 부모님께서 이런 의식적인 교육을 하셔야겠죠. 정말 이제 포멀하게.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여자애다라고 하시면은 좀 더 이제 보조적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말씀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 여자아이가 자연스럽게 나한테 와서 이 관계에 대한 솔직한 마음을 토로를 하고 고민을 말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형성해 두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 두고 한번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친구랑 이런 문제가 있는데 내가 숙제를 해야 되는데 얘가 너무 놀자고 해서 내가 거절을 못하겠어, 어떡해? 라고 이제 하면은 그때 이제 자연스럽게 거절하는 법을 알려주는 거죠. 말을 좀 이렇게 해서 거절하고 다음에 놀자고 얘기를 해라,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딸이 와가지고서 이렇게 해서 잘 거절했어 라고 하면은 칭찬 한번 해주는 겁니다. 근데 뭐 살다 보면 그런 일 계속 있잖아요. 다음에 와가지고 또 고민을 얘기했어요. 그러면은 지난번에 그때 그렇게 잘 됐잖아, 또 한번 이렇게 해봐 라고 말을 해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사소하게 피드백을 도와주는 것만으로도 훨씬 더 도움이 될 수가 있다, 본인이 혼자 하는 것보다. 왜냐면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그런 피드백 기제가 좀 약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도와주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요즘 같은 시대에, 이런 페미니즘 시대에 여자아이를 여자답게 잘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제가 굉장히 이제 주의를 드리고 싶은 게, 여자다워라라고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이 우리 사유름 채널이 남녀 관계에 대한 다이나믹, 그리고 나가서 이런 거대 담론들을 얘기를 하잖아요. 남자는 남자다워야 되고 여자는 여자다워야 된다, 이런 말들을 하는데 이거는 성인끼리 다 알고 아는 사람들끼리 하는 얘기고요. 우리 딸들은 그런 걸 전혀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얘기를 하면 안 되겠습니다. 왜냐면은 우리는 문화 속에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 문화의 깊은 전제들을 볼 능력이 아직 안 됐을 때 그런 말을 하면 안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너 여자애니까 뭐 이제 그 다리 벌리지 말아라, 네 여자애니까 뭐 이렇게 해라, 막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학교 가서 친구들하고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친구들은 아무도 그런 소리를 안 들어. 그리고 선생님들도 평소에 그런 거 안 좋은 말이라고 막 가르쳐. 이런 상태에서 우리 아빠가 자꾸 그런 말을 한다라고 하면은 우리 아빠 좀 이상하네, 되게 보수적이네,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워딩을 쓰지 않으면서 그런 교육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우리는 문화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 문화를 한 번에 정면으로 거스를
누르려고 하면은 그만큼 이제 백러시가 오게 돼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 예를 들어서 아내가 나한테 설득이 다 돼 있고 그 다음에 딸도 좀 기질적으로 순종적인 경향이 있어 라고 하면은 해볼만 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은 조심해야 된다. 사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1번하고 2번도 여자다워라라고 말을 안 하고 여자답게 키우는 방법들이에요. 깊은 관계가 주는 혜택을 정말 깊게 체감을 했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여성스럽게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사랑받는다? 당연히 그렇게 크죠. 여자다움은 무의식으로 키워주면 된다. 그리고 이렇게 말로 하는 것은 성인 되고 나서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남자다움, 여자다움도 중요하지만 자기답게 크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죠. 그리고 정말 자기답게 그렇게 키워주면은 자연스럽게 남자는 남자다워지고 여자는 여자다워집니다. 뭐 어쨌든 간에 이건 이상적인 얘기고요. 실제로는 남자다움, 여자다움 이런 지표들이 필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내를 설득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내가 설득이 돼 있다라고 하면은 훨씬 더 그렇게 키우기 쉬울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 더 힘을 쏟으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깊은 관계의 혜택을 경험시켜줘라. 부부 관계를 통해서. 그리고 두 번째, 자연스럽게 사랑받도록 키워라. 인사를 잘하게 한다든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연스럽게 거절하는 법을 교육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얘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도 사유로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